현재 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좀 더 많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들어와주지 않고 있고 코스닥이 특히나 1% 넘게 하락하면서 시총 상위단의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오늘은 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유일하게 힘내는 쪽이 유커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장 어떻게 버텨야 될지 두 분의 레몬즈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세 가지 특징주를 다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중국발 부동산 위기, 공포 때문이다라는 걸 최현동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 공포가 정말 짙어진다면은 다시 그냥 전 세계적으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증시가 출렁이게 될 만한 그런 위험 요인까지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위치 어떻습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어떤 위치 주가의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증시 상황의 위치요.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네. 별로죠. 근데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별로일 때마다 혜성처럼 나타나는. 네, 미국도 그랬지만 정부가 나서는 거. 네, 중국도 긴급 회의 들어가다 보니까 참 저희가 그나마 내일 휴일인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휴일 사이에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딱 끝나고 수요일 날 되면은 모든 게 좀 좋아지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살려주세요. 네, 그런 쪽으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한 쪽에서 또 그리고 이걸 그냥 놔뒀었을 때 나오는 파장은 크기 때문에 크면 대사불만, 네, 대마불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큰 거는 못 죽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어떤 액션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투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는 바람이고요. 또 관련돼서는 지표는 체크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약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달러 강세, 채권 금리 아니 4.2%까지 가는 10년물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틀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완화된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월 중반 전까지는 좀 힘들었다가 중반 이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로 생각하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 내일죠. 중국 당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게 된다면 시장에 다시 또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경기가 휘청거릴 때마다 나오는 정책 혹은 정부의 부양책 이런 것들일 것이다. 기대하는 건 이것뿐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종목으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창원 초전도체 맞다라는 그 발언에 또 들썩이는 초전도체 테마주입니다. 연일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연구 결과가 나왔구나 했는데 보니까 SNS에서 하나의 글로 인해 오늘 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이더라고요. 이 초전도체 진위 여부로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이사님 정리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하락폭이 컸죠. 급락했었죠. 그래서 미국이랑 대만 여러 세계 연구 그룹들에서 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급락했었는데 이제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호모사피엔스 아니고요. 보나사피엔스 대표가 이제 상온 전도체가 맞다. 그러면서 원저자들이 원래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한 걸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좀 뭔가 표현 자체가 정말 뭔가 좀 놀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도 좀 시장이 좀 주도주가 없고 최근에 쏠림 현상이 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좀 쏠림 현상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국가연구소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검증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는 거. 그러면 뭔가 좀 나오긴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런 기관도 좀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시기상으로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일까지 합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된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8월 중에는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한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또 한 가지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세계 연구 그룹자들이 이렇게 결과를 내놓고 있죠. 근데 이게 또 변수도 합성 조건에 따른 노하우나 그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이게 뭐 상온 초전도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거냐 과연. 그래서 참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그런 기대감이나 이슈는 8월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공방이 벌어지기까지가 8월 한 중순 혹은 뭐 8월 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까지 시장 계속 뉴스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 테마주는 힘을 잃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또 급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급등,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인데 덕성, 모비스, 서남, 뭐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굉장히 많은 종목이 움직이잖아요. 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안에서 옥석이 가려지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그런 옥석을 가릴 만한 단계가 아닌 단순 테마입니까? 우르르입니다. 네, 우르르? 네. 아니다. 군중처럼 이렇게. 그렇죠. 네. 아니다 그러면 우르르 빠졌다가 네. 또 맞다 그러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르르 올라가고 이게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네, 이건 그냥 코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약간 투기적인 심리가 가세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만약에 초전도체가 한국에서 나와서 상온 초전도체가 한국에 나와서 그만큼 성과를 보인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그걸 통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회사들이 큰 수혜를 받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연관성 없는 회사들까지 막 뛰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또 안 좋은 얘기가 한번 나왔다. 그러면 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갭상승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갭하락이다 하고 또 밀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가 아니다. 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는 그에 따라서 눈치 보기 싸움에 홀짝홀짝 하다가 들어가는 이런 싸움의 흐름에 맡기시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네, 본인의 책임이시겠죠. 근데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져가기는 무지 어렵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 관련된 종목들 뭐 사업에 참여하고 뭐 과거에 관련된 회사 뭐 지분 갖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모멘텀으로는 작용하겠지만 지금 진짜 초전도체가 개발돼서 상용화 될 때까지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들은 차라리 만약에 검증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사들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변화들은 좀 염두해 주시고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소중한 돈 저라면 여기 못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오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일까? 또 몇몇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여기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말씀하시길 그 테마 안에서 실제로 정말 초전도랑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성공한들 그 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냐를 따진다면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수혜는 없거든요. 그렇게 여전히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단순 테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오늘 이 초전도체를 제외하고 뭐 바이오도 반도체도 2차 전지도 하락하는 건 수급 쏠림 현상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늘 시장 다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 초전도체만 살아남아서 그래 보이는 걸까요? 뭐 일부는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섹터가 뭐 바이오, 2차 전지, 뭐 반도체 정말 중요하죠. 네. 또 이제 시장이 조금 뭐 또 안정을 찾아간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또 이 섹터 내에서 또 로테이션 하면서 좀 강할 수 있는 섹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고 그 참 대표님께서도 앞에서 이제 뭐 환율 관련돼서도 뭐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참 지금 수급이 많이 꼬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2주 전 수요일부터 국내 증시 수급이 좀 다소 꼬였는데 그때가 정확히 미국에서 이제 그 국채 발행 추가로 이제 국채 발행을 하겠다라는 거랑 이제 신용 등급 하향 이슈 그 두 개가 하루 연달아 이제 맞물리면서 수급이 꼬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아직까지도 뭐 선물에서 좀 매도세가 좀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현물에서 그래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일째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걸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참 주도주가 없다는 거 아쉽고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죠. 네. 네, 뭐 최근에 또 이제 차세대 그 뭐 그레이스 호퍼, 뭐 AI 칩도 이제 또 이제 뭐 발표했고 뭐 내년부터 양산할 거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 뭐 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게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좀 뭐 중요한 그런 실적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2차 전지랑 반도체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확인도 해봐야 되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기에 지금은 또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의 관심도 덜 받는 것 같고.
이럴 때 오히려 꽉 잡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인할 때까지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는 게 맞는 건지요? 저도 궁금합니다만, 네. 네, 이럴 때는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흔들리죠. 흔들리죠. 네. 네,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 열심히 산업 공부하고 딱 보다 보는데 아 맞다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5점에서 한 20% 빠지게 되면 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맞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이제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고 아직까지 여기가 지금 지지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로 흔들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포트폴리오 압축하고 특히 대한민국 증시에서 만약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다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기보다 특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변화라든가 2차 전지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큰 축은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만약에 지금 현금 좀 있고 포트 그대로 가져갔다. 그러면 하락할 때마다 비중 늘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를 들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 논리가 흔들리는, 뭔가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흔들릴 필요 없다. 오히려 여기서 꽉 잡고 가고 현금 비중이 있다면은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 위주로 늘려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두 분은 여전히 뭐 맞다 아니다 논란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초전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 보류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좀 만나보시죠. 믿고 보는 JYP 엔터테인먼트였는데 갑작스럽게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 사상 최대 실적에도 비용 증가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요. 어닝쇼크라는 정말 JYP 엔터랑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이번 실적 시즌에 나왔는데 무엇이 그렇게 문제였습니까? 그냥 일단 원래 네. 실적 잘 나오면 밀립니다. 이 K 증시입니다. 참 어려워요. 진짜 대응하기 어려워요. 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중에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 이번에 발표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난 1분기 때도 한 425억 네. 영업이익 나오다 보니까 와 생각보다 이만큼 올랐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앨범 잘 팔렸고 거기다가 콘서트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면 이번에 한 600억까지 나올 거야. 이렇게 추정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계산해도 500억 이상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쪽으로는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이만큼 높았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457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잠깐만 그 150억 날라갔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격하게 반응했던 게 오히려 그게 문제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회성인 비용들이 좀 더 들어갔던 부분, 그러니까 한 500억 조금 넘는 정도가 거의 보여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50억 조금 넘게는 일회성 비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갔던 의외로 이제 콘서트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지금 한 3회 정도 하는데 네. 그 중에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4회를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거기다가 H2K 프로젝트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프로모션 비용이라던가.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늘었던데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JYP의 이번 영업이익은 한 500억대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JYP 엔터테인먼트 실적 눈높이를 높여놨대요? 왜? 맞추지도 못할 거면서,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딱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만 말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네. 어닝쇼크라는 걸 내놓을 일이 없었을 텐데 참 그게 아쉽고 그러다 보니 오늘 JYP 엔터가 장중에 12%나 급락을 했어요. 그때 어닝쇼크 때문에 지금 추세가 꺾이려는 건가라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테고 더불어서 MSCI 그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올랐던 그 수급 효과가 끝이 난 건가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오늘장 JYP 엔터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기에 어느 노선을 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MS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 가능성은 정말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슈를 앞두고도 뭐 주가가 뭐 크게 의미 있는 뭐 모습을 보였다고는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이렇게 눈높이가 정말 높았다. 네, 그건 저도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이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88%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눈높이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니 참 이게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아쉽고 근데
여기 보면은 트와이스 일본에서 이제 콘서트 한 것도 좀 일부는 또 이제 3분기로 좀 이연된 부분도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3분기에도 뭐 하반기에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3분기 콘서트 뭐 스트레이키즈, 뭐 니즈, 트와이스 등도 있고, 또 3분기에만 또 8개 앨범이 또 발매가 예정이 되는데, 참 뭐 상반기도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건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한 1년 전으로 돌아보면 참 외국인이 많이 샀었죠. 작년 7월 말에 외국인 비중이 한 25.8%, 한 26% 됐는데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한 20% 늘렸죠. 한 47%도 넘겼는데 지난 7월 한 달간의 외국인의 매수 금액을 보면은 100억도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꾸준히 1년 동안 꾸준히 매수해온 외국인이 7월 한 달은 거의 플랫 정도? 그러니까 꾸준히 산 외국인 매수조차도 좀 약해졌다는 것도 좀 단기적으로 또 실적까지 좀 눈높이가 좀 너무 높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렸던 게 좀 주가 하락 변동성이 좀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긴 관점에서 보면은 참 최근에도 뭐 고객 예탁금이 60조도 못 넘고 또 지금 52조, 53조까지 내려왔는데 과연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이 엔터 쪽으로 과연 지난 한 5, 6월 달처럼 강하게 들어올 거냐,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조금 좀 아쉽지 않나. 네, 속도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JYP 엔터에서 또 발을 빼고 있는 것도 좀 아쉽고, 그럼 김민 셰프는 그냥 솔직하게 네. 오늘 뭐 그래 실적도 실망스러웠어, 그리고 최근에 MSCI 수급 효과가 끝이 났다고 봐도 좋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락할 만한 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 나고 좀 쉴 줄 알았습니다. 네. 어차피 잘 나왔어도 뭐 조금 못 한 나와. 번쯤 돈은 이게 수익 실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한 번쯤 이제 끊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실적 보면서 또 플레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다 좀 해프닝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변화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반기는 생각보다 상반기만큼 모멘텀이 없을 걸로 봅니다만, 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자세히 보게 되면 3분기는 위축돼도 4분기는 또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 또 크리스마스 많죠. 콘서트들이 콘서트요? 많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1,80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고 봤었을 때 지금 시총이 한 4조 2, 3천억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약한 PR 기준으로 20배, 23배 이 정도쯤 되겠죠. 네. 이게 주가가 성장하는 회사의 엔터 주가가 PR 23배라고 했었을 때 비싼 걸까요? 비싸 보이진 않는데. P5R이죠, 정확하게는. 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나 이런 여파가 좀 더 들어와서 20배 초반까지 가서 혹시 한 11만 원대 초반까지 들어온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매수할 기회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당장 빠르게 안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네. 예전에 보여줬던 JYP의 힘이 아직까지는 3분기까지의 기대감은 좀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우상향 확장은 맞겠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되 개인적으로는 네. SM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SM 왜요? 이래놓고 또 SM을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네. SM의 이번에 NCT 활동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보이그룹이 10월달에 또 데뷔를 합니다. 예, 라이즈. 봤어요. 네. 예, 그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또 조금 더 가세가 되면서 실적 잘 나왔고요, 이번에 2분기.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약간 같은 계열이라도 SM이 조금 더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JYP 엔터가 실적 발표하고 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갑자기 해프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과격하게 빠진 것 같다. 그런데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 본다면은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JYP 엔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SM이다라고 마지막에. 그 베이비몬스터도 9월달에 데뷔합니다. 베이비몬스터는 YG잖아요. 네. 그럼 또 여긴 또 YG인가요? 그러니까 SM 말씀하시길래. 네. SM과 YG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JYP 엔터를 포함한 엔터주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셨을 텐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이어서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6컵 아지 준비 중인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오늘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는데요. 인천과 평택항에 3년 7개월 만에 중국 승객이 입항했다.
그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서 크루즈에서 막 내리는 그 중국인 관광객분들의 사진이 엄청 찍혀 있고 저희 회사가 근처에 명동이 있잖아요. 아, 그쵸. 네. 명동에 그동안은 좀 서양 외국인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았다면 지금 중국 맞이로 모든 간판대 다 중국어가 그냥 도배가 되어 있어요. 네, 좋은 그렇군요. 현상인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좀 네. 제주항도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평택항도 그렇고요. 또 이제 또 부산항, 또 이제 뭐 강원도 쪽도 그래서 참 지금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네. 들썩들썩 어.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어, 뭐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 또 이제 뭐 인력도 많이 뽑는 것 같고 그 중국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뭐 53척이 내년 3월까지 이제 신청을 또 이제 마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참 이게 뭐 한국으로 이제 단체 관광이 풀려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제주 쪽으로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또 그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제주를 중국인 이제 방문객이 한 8만 명이 정도 안 되는 한 7만 9천 명 되는데 무려 2016년에 사드 터지기 전에는 제주를 찾은 중국인이 무려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에 8만 명, 그때 300만 명. 그러면은 야 이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방문할지 그런 기대감이 또 이제 관련 뭐 주가에도 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중국인이 입국자 수가 한 55만 명이 되는데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올해 한 180만에서 한 200만 명 전망을 하고 있음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중국인 관련돼서 어디 방문해서 뭐 매출이 얼마 늘었다 그런 수치들을 하반기에 정말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수치들로 기대감이 좀 관련된 기업으로는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썩들썩 거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많은 종목들을 봐서는 안 되는 게 이전에 그 유커의 소비 패턴과 지금 유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정말 이들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 봐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점검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화장품 안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뭐 여행주가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오는 거랑 국내 여행사들이 실적이 증가하는 거랑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다른 분이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진짜 중국의 관광객들이 입국하면 어디에 돈을 쓸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거는 쫓아다녀야 됩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계속 저희도 깃발 들고 다니면서 한번 쫓아가 네. 볼까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사는지, 네. 네, 또 올리브영 가서 뭐 사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에서 못 사는 거 사겠죠. 그렇겠죠. 네. 여기서 더 싸거나 아니면 구하기 쉽거나 유명하거나. 한국이 더 싼 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네. 차라리 이제 중국에서 못 사는 거, 그러니까 네. 온라인이나 아니면 면세점을 통해서 못 사는 거, 아니면 중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 네.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걸 봤었을 때 일단 중국에서 못하는 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카지노입니다. 네, 카지노는 좀 더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네. 또 중국에는 없는데 한국에 있는 거, 엔터사들 방문해서 거기 가서 굿즈 사고 또 우리 오빠들 또 브로마이드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무슨 그런 거 아나? 포토카드. 포토카드 네. 예, 되게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니 브로마이드 너무 옛날 단어 같아가지고. 예. 그런 것들 또 경험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고 네. 또 하나 보니까 의외로 이쪽도 관심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엔젤 산업이라고 하는데 영유아 대상 0세부터 10세 이하 쪽에서는 그래도 품질은 한국이 최고다.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대한 쇼핑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와서 그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는 게 확인된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는 예측은 하되 막상 얼만큼 들어올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숫자도 체크를 해야 될 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코로나19 전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사드 이전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단체 관광객이 뚝 끊기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개별 관광객만으로 들어왔었을 때 숫자가 6, 70만. 그 전에는 90만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되느냐. 예, 월별 90만까지 들어오는지가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될까요? 혹시 중국인의 입장적으로 한국을 올 것 한국 사람이시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데이터를 좀 보고 해야 될 측면도 있는데 하지만 몇 가지 개연성은 잘 될 건 있겠죠. 네. 그게 롯데관광개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국내에서 할 것이다. 카지노고. 그리고 또 K-팝이 인기다 보니 오빠들 굿즈 사야 되고 언니들 굿즈 사야 되니까 엔터가 수혜를 볼 것이고 또 영유아 관련해서도 인기다. 그래서 엔젤 산업까지 꼽아드렸습니다.
카지노 하면 또 롯데 관광개발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관광도 하고 호텔 여기 쪽도 있지만 참 상상시기가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던 롯데 관광개발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턴어라운드 가능할까요? 아무 끝이 납니까? 기대감이 주가 이미 좀 반영돼 가고 있고요. 참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뭐 지사 같은 경우도 그 17일에서 23일 중국을 또 이제 방문해서 네.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제주 관광 설명회를 열어서 이제 중국 현지에서 제주 관광품을 또 조성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참에 뭐 물 들어올 때 좀 이렇게 땡긴다고 이제 지사도 이제 좀 열일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주도 드림타워 같은 경우가 이제 카지노 직원을 한 400여 명 또 이제 추가로 또 채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좀 한 가지는 뭐 이제 차차 또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 제주도 드림타워 그 리파이낸싱이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한 7천억 원의 또 리파이낸싱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좀 부채가 좀 많은데 그것도 좀 해결해가는 좀 뉴스도 나온다고 하면 또 주가에 좀 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크할 것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장중에 15,400원까지 20%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 그러니까 전일장은 뭐 음봉 전환하긴 했지만 최근에 급등이 이어졌고 오늘 윗꼬리가 달렸어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 뉴스가 나오고 롯데 관광개발이 반응을 했잖아요. 네. 이 다음부터는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일단 여기서 살짝 덜어놓고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직전 고점이 15,550원이었거든요. 네, 15,500원에 걸었더니 10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됐네요. 그렇네요. 오늘 네. 14,400원까지 갔으니까요.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소화 과정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나왔던 것처럼 장중에 움직이다가 또 내려오고 그래서 단기 이격을 좀 마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쪽에서 또 갭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메꾸려고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단기 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좀 맞는 선 네. 정도까지는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수익 나셨으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그 맞는 어떤 좀 이제 이격을 좀 조절하는 패턴 쪽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이거 말고 네. 네, 끝이 중요합니다. 네. 이거 말고 네, 저라면 글텍프 글로벌 텍스 프리. 예, 이게 더 실질적인 수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그만큼 텍스 프리를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즘은 과거 같은 경우는 무인기기 키오스크가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명동에 키오스크 여기저기 올리브영에서도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할 수 있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냥 앉아서 돈 수수료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예, 수수료를 발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일단 오늘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19년 주가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먼저 올라왔죠. 네. 근데 당연히 리오프닝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올 때였는데 그게 중국의 단체 관광객까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또 배가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길게 보게 되면 6,000원대 안으로는 진입할 걸로 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시총이 한 3,000억대는 충분히 갈 걸로 보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겠다. 그때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 소화할 때 그때 글로벌 텍스 프리를 사겠다. 롯데 관광개발도 좋긴 하지만 대안주, 관심주로 글로벌 텍스 프리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특징주 다뤄봤고요. 두 분의 대표님,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